요즘 SNS 혹시 보셨어요? 그 해시태그 공예 부업 해시태그요. 와, 조회수가 3,90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정말 엄청 뜨거워요. 아, 네네. 저도 봤습니다. 관심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공예 부업의 세계를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취미 수준일까요? 아니면 진짜 괜찮은 부수입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참 궁금한 지점이죠. 저희가 그래서 소셜미디어 트렌드도 좀 보고요. 또 실제 캘리그라피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 인터뷰, 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아, 생생한 경험담이 중요하죠. 네. 이걸 통해서 지금 한국의 공예부업 환경이 어떤지 좀 현실적으로 그려보고 싶어요. 어떤 게 요즘 인기 있고, 또 수입은 어느 정도나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 틱톡만 봐도 열개가 정말 대단해요. 뭐 스티커 붙이기, 볼펜 조립, 이런 진짜 단순 반복 작업도 있고.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것들. 네. 근데 또 유리공예, 레진 아트, 가죽 공예, 프랑스 자수와 3D 펜 아트까지. 종류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다양하죠. 특히 가정손부업이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영상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단순 작업들은 초기 비용 부담 없고 뭐 특별한 기술 없어도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아주 큰 장점이죠. 네, 접근성. 그렇죠. 근데 이제 영상들 보면 뭐 월 1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참고 수준으로 보셔야 해요. 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좀 그렇군요. 네. 실제 수입은 어떤 작업을 하느냐, 또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점은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뭐 다이소나 쿠팡 같은 데서 재료 구하고 또 일거리 얻는 경우도 흔히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단순 작업 말고요. 조금 다른 결의 분야들도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 유리공예, 나 가죽공예, 그 보엔시아 가죽공방 사례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듯이요. 네네. 아니면 또 캘리그라피처럼요. 이런 건 아무래도 배우는데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더 들겠죠. 그쵸. 시간이 걸리겠죠? 네. 하지만 그만큼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성취감, 그런 것도 훨씬 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마침 저희가 본 자료 중에 간호사 섰다가 캘리그래피 작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분 이야기가 있어요. 아, 네. 저도 그 이야기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일을 찾으니까 삶의 만족도가 예전엔 40점이었다면 지금은 95점까지 올랐다고요. 와, 95점이요? 대단하네요. 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 정도 꾸준히 배우면 전문가 수준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요. 아, 1년이면 생각보다 짧네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그 배우는 과정 중에도 있잖아요. 공모전에 나가본다거나 아니면 작은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익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배우면서 바로 돈을 벌 수도 있다. 네네, 그렇죠.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수입으로 연결할까? 이걸 처음부터 고민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겠네요. 실제로 이 작가분 사례를 보면 단순히 글씨만 예쁘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책 표지 디자인, 로고 디자인 같은 외주 작업도 하고요. 네. 직접 만든 작품이나 관련 상품들 있잖아요. 액자라든지 폰 케이스, 티셔츠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아, 굿즈 판매? 네. 그리고 온오프라인으로 강의도 열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심지어 책까지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 경로가 정말 다양한 거죠. 와, 진짜 그냥 글씨 쓰는 작가가 아니라 사업가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넘어 이걸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그런 안목이 핵심이었던 거죠. 아이디어스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플랫폼도 적극 활용하고요. 이렇게 다각화를 하니까 월 1,000만 원까지도 벌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월 1,000만 원이라니 대단하네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점. 그리고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인데요. 네, 그 접근성이 분명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그걸로 진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려면요. 기술 연마 외에 다른 노력들이 꼭 필요해요. 다른 노력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활동 꾸준히 하면서 자기를 알려야 하고요. 또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그걸 또 보여줘야 하고요. 아, 브랜딩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퍼스널 브랜딩이죠.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고요. 조금은 비즈니스적인 감각, 뭐 전략 이런 게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만약에 그냥 소소하게 부수입을 원한다. 그러면 비교적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단순 작업을 고려해 볼 수 있겠고, 만약에 그 이상의 어떤 만족감이나 더 큰 심입을 원한다면 전문 기술을 배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알리는 방향? 이걸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공예 부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게 뭐냐? 거기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공예 부업은 그냥 용돈벌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커리어를 만들거나 뭐 자아 실현의 기회로 삼고 싶은 건가요? 네, 오늘 저희가 틱톡에서 본 그런 공예 부업의 아주 넓은 스펙트럼 하고요. 또 캘리그래피 작가분의 사례를 통해서 본 좀 깊이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면을 다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선택의 폭이 넓죠? 네, 간단한 손작업부터 정말 전문적인 예술 활동까지 선택지는 정말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뭐 꾸준한 시간과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 이건 공통적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목표, 또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길을 신중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당장의 그 수익 창출, 이걸 넘어서서요. 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창의성에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